연애버릇 80가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이신 분들이 회피적 성격을 병합해서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인관계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해당 사항 몇 가지만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만 삼아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한 증상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당 사항이 있어, 혹시 나도 성격 장애인가 라는 자가 진단 하시기보다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단지 내가 나의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지, 또 고통을 준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을 좀 자주 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특징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2가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특징 3가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특징 5가지 중에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좀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투, 표정,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살피고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직접 봐야지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보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이 보이잖아요. 한 이 정도까지는 보이죠, 우리가.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360도가 다 이분들한테는 관찰 대상인 거고, 거기에 레이더가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저 멀리에서 누군가를 자기를 쳐다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아세요. 그런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슥 스치고도 이분들은 상대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나의 어느 부분을 봤는지를 이분들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이분들이 빠르십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상당히 좀 냉정하고 좀 관심 없는 척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경은 가 있다는 거. 근데 상대가 나한테 어떤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섰다라고 할 때는 이제 쓱 방향을 돌려보는 거죠. 근데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반응이 계속 오질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네가 나한테 감히 자기애적인 게 드러나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 자존심이 다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상대를 꺾기 위한 그런 애정 공세, 오기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 상당히 좀 예의 바르고 정중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2번째로는 가식적인 어떤 표현을 잘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게 민감한 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가 좋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할 때나 사과를 할 때나 상당히 좀 오바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행동을 보면요, 막 정말 주저앉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미안해서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근데 또 칭찬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게 이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외관상 보일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것 같아, 이런 거 하는 거 보니,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성격인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곤두세우고 있죠, 이분들이. 근데 겉으로는 잘 몰라요. 이분들이 뭐 핸드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관심한, 상당히 좀 냉담한 그런 모습을 하세요, 이분들은. 절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게 또 특징이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잘 하시는 특징적인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연인 관계에서 특히나 좀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들만 있으면 애정 공세를 이렇게 막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상대를
상대는 나를 좋게 볼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 너무 좋겠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사랑받는 거야. 너 정말 사랑 많이 받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인해서 본인이 칭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러죠. 그런 모습 보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특징적인 게 공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지적인 공감.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은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가 보이는 반응만을 보고 이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얘가 어떤 생각이구나. 나의 어떤 걸 떠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만 보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나를 좋아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것만 이분들이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인지적인 공감,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눈치도 빠르고, 분위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잘 감지해내려고 하고. 근데 상당히 좀 언밸런스한 게 이분들이 그러한 그건 잘 읽어내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가 있을 때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화에 합류를 잘 못하세요. 특히나 단둘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와의 관계였을 때 이분들은 더 떨어지세요. 그게. 왜냐하면 온통 신경이 각각 개인의 레이더에 다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느라고 지금 여기 대화에는 합류를 못하세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물어보면 그래요. 난 관심 없어. 내가 못 들었어. 나 지금 다른 거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머리 안에는 각각 개인들을 관찰하느라고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본인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